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LBX 플레이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골파지정기 LBX의 다양한 매력을 전해드리는 동영상 리뷰 시간입니다. 네, 저는 리뷰어 스트록스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LBX는 오딘 밀리터스입니다. 오딘 M이라고 써있었는데 박스아트를 보여드리면 박스아트는 이런 느낌이고요. 2014년 2월 15일에 1,500엔으로 발매된 키트고요. 오딘이라 참 할 말이 많은 키트인데 골판 지정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아킬레스, 아킬레스와 더불어서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한때 최강이라고 불리던 시절도 있었던 최초의 가변형 LBX였는데 본 키트는요 밀리터스란 이름이 붙어서 나왔어요. 왜 워즈인데 뜬금없이 왜 오딘이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키트로 발매를 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게임판 골판 지정기 워즈 3DS로 지금 절찬 발매 중이죠. 에서 등장한 커스텀 기체 중 하나인데 이 워즈의 특색인 멀티 기믹색 등짝에 붙은 가방 대신에 멀티 웨폰 렉이란 거를 장착하고 나온 사양인데 이걸로 세일즈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리뷰에 앞서서 총점 먼저 매겨보겠습니다. 10점 만점 중에 저는 8점 줬고요. 기본적으로 소체의 모든 파츠들은 과거의 오딘하고 완전히 똑같은 성형품으로 나왔습니다. 컬러링만 틀리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뭐 무릎이 안 접히고 조금 고질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을 못했지만은 멀티 웨폰 렉이라는 필살기로 인해서 키트의 존재 가치가 설명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본 리뷰에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체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컬러링이 다분히 조금 밋밋해지다 보니까 조금 양산기스러워진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양산기라 함은 퍼스널 컬러를 좀 배제하고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 건담에서도 짐이 나왔을 때 뭐랄까 기능 쪽에만 코스트와 생산성 그리고 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평균적인 아주 스탠다드한 성능만을 추구해서 나온 컨셉이기 때문에 컬러링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러니까 로봇 애니메이션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그런 개념이죠. 굉장히 컬러링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컬러링 자체가 좀 양산기스러워졌어요. 많이 딱 보시기에도 수수하죠. 굉장히 어딘가 이렇게 튄다거나 원색 찬란한 그런 컬러링을 쓰지 않고 밋밋한 회색 계열, 하얀색 계열 이렇게 쓴 모습인데 뭐 색 분할 방식도 과거의 오딘과 똑같습니다. 스티커가 붙는 부분, 색 분할이 된 파츠의 수 등등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 말만 할 게 아니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과거의 오딘하고 직접 비교를 해보죠.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과거의 최고 인기 기체라고도 할 수 있었던 오딘입니다. 오딘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말로 형태에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죠. 컬러링이 달라짐으로써 이렇게 인상이 변하는 듯한데 좀 주인공기다운 그런 컬러링을 갖고 있었다면은 오딘 밀리터스에 와서는 아무래도 밀리터스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까 양산기의 이미지를 많이 넣은 느낌이죠. 컬러링이 이렇게나 달라졌어요. 성형품도 그 리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성형품이 완전히 100% 똑같기 때문에 프로포션의 변화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통, 뭐 팔뚝, 얼굴, 허리통, 날개, 뭐 애당초 파츠 부품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색 분할을 좀 더 해주려고 파츠 분할을 더 했어도 똑같은 결과였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LBX 라인업 자체가 색 분할이 대체적으로 우수하고 스티커도 좀 영리하게 배치를 할당을 해주는 그런 라인업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오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딘 밀리터스가 나온다고 발표가 됐을 때 쾌재를 불렀겠죠. 아, 바리에이션으로 나온 또 다른 오딘을 살 수 있다 라는 느낌에 이렇게 보시듯이 프로포션의 변화는 없습니다. 뭐 건담 쪽에 빗대어서 얘기해 보면은 클럽지처럼 컬러링만 다른 바리에이션이라 생각하시면은 그다지 큰 매력을 느낄 수는 없는 변화예요. 변화라고 할 것이 없거든요. 컬러링 외에는. 개인적으로는 컬러링은 오딘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작의 주역기였고 정말 야마노 반스러운 컬러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 붉은색, 노란색, 하얀색이라는 컬러링, 굳이 따지면 건담 컬러라고도 할 수 있는 컬러링은 원조 오딘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감상이고요. 다음은 가동률. 가동률 한번 살펴보죠. 가동률 뭐 말씀드렸듯이 부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동률은 상체 쪽은 팔 이 정도 굽혀지고, 팔이 희한하게 이게 제가 조립을 잘못했나 했는데 매뉴얼을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팔이 여기까지밖에 굽혀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옛날 오딘도 뭐 그랬고요. 근데 희한하게 뒤로도 굽혀져요, 팔이. 이건 뭐에스라는 기믹일까요? 야마노 반 특성상 창을 쥐고 이쪽을 쳐다보면서, 아킬레스의 경우에도 그랬죠. 라이트닝 렌스 쓸 때의 포즈를 생각하시면은 감이 오실 텐데, 창을 일직선으로 뽑으려면은 이게 인체 구조상 절대 불가능한 건데 팔을 이렇게 굽혀야 될 필요가 가끔 생겨요. 그런 걸 고려해서 오딘 때도 그랬고 이걸 남겨둔 것이 아닌가. 이 오딘 밀리터스에도 리탈리에이터가 부속이 되었거든요, 무장으로. 역시 이 아마노 반의 기체답죠. 여전히 뭐 변형 기믹을 위해서 목은 상당히 많이 젖혀지고요. 뭐 여기서 조금 감정인데, 성형품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무릎은 이게 한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안 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끝이에요. 잘 모르시나요? 이게 끝입니다. 오딘을 좀 옛날 제품이라서 제가 아직 영상 리뷰로 전해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딘은 무릎이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인데 변형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만큼이나 젖혀지죠. 근데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는 마음대로 무릎 굽혔다 폈다 앉아 자세도 나왔었다는 거, 참 뭐랄까 부조리하죠. 키트는 왜 재현하지 못했는가. 그 당시에는 반다이에서 골파지전기 계열의 이중관절을 채택하지 않고 있던 시절이라서 오딘이 좀 무릎에 장애가 생기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딘 밀리터스가 나온다고 했을 때 조금은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 드디어 무릎이 접히는 오딘을 만날 수 있는 건가? 택도 없었습니다. 뭐 하반신만 새로 설계해서 나왔다면은 아마 최상급의 퀄리티를 가진 키트가 될 수도 있지 않았나. 요즘 나오는 훌륭한 퀄리티의 워즈에 뒤지지 않는 그런 키트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크게 여기서 제가 까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오딘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또 오딘 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 펑션 아킬레스 디드가 나온다고 발표가 됐을 때 어째서 이프리트 나왔다고 1기 끝이냐 라고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 꽤 많았을 거예요. 그만큼 오딘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리에이션으로 남아 나와졌다는 것에 오랜만에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네요, 반다이에. 무장 설명 해보도록 할게요. 무장이라 뭐 오리지널 오딘과 색만 틀린 이 리탈리에이터 창이죠. 창 구조는 똑같습니다. 파츠 4개로 이루어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로 이루어진 창. 색깔만 틀려졌고요. 성형품도 똑같고, 더군다나 클리어 파츠는 아예 똑같은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리지널 오딘도 그랬는데요. 이 클리어 파츠 부분과 이 창 그립 부분을 연결하는, 결합하는 구조에 있어서 뭔가 확신이 서는 결합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딱 하는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알아서 끼워져 있겠지라는 막연한 막연한 신뢰감으로 신뢰감이 뒷받침돼야만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구조라서 이거는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키트가 오래되면 이게 헐렁거리다 빠지기 십상이거든요. 이거를 접착하셔도 좋지만 클리어 파츠이기 때문에 내부 쪽에 접착제 같은 거, 타미야에서 나온 시멘트, 플라스틱 시멘트 같은 거 바르면 아무래도 티가 나겠죠. 저 같으면 이건 안에 투명 셀로판 테이프 같은 거를 붙여서 그냥 내부를 좀 더 빡빡하게 해서 그냥 고정력만 올리는 거에 만족하고 싶네요. 저라면요. 다음은 오딘 밀리터스 전용, 네, 오딘 밀리터스에만 들어있는 한손총인데 이름은 GP5K, GP5K입니다. 단색 성형의 파츠 2개로 결합하는 구조의 무장이고요. 글쎄요, 디자인이나 조형은 불만 삼을 만한 구석이 없어 보이기는 한데, 스티커라도 정말 매번 얘기하지만 이런 구조의 무장이 나올 때마다 정말 좀 시끄러워지는데, 최소한 스티커라도 몇 장도 아니지, 한 개만이라도 할당되었다면 정말 완벽했을 듯 합니다. 그다지 감점을 할 만한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넣어줬다는 게 어딥니까? 간단한 구조지만 한손 총으로서 그다지 깔만한 구석은 없어요. 그냥 구색이죠. 구색 갖추기. 마지막으로 변형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변형 쪽에서는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바뀐 거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변형 시퀀스가 바뀔 수가 없죠. 이렇게 변형을 위한 따로 팔 파츠도 부속된 것도 완전히 똑같고요. 차근차근 변형을 해볼게요. 예전에 오딘을 접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냥 매뉴얼 안 보시고도 척척척척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쓸데없이 웨폰렉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변형 구조가 좀 더 복잡하게 바뀌었으면 그건 또 감점 요인이었을 것 같아요. 무릎 쪽은 개선해주지도 않으면서 이상한 방식으로 변형 시퀀스를 변경했다, 이러면 정말 까일만 하겠죠. 정작 중요한 건 신경 쓰지 않고서 말이죠. 그리고 이 스탠드의 부분에 대해서 아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스탠드 부분도 원조 오딘과 아예 똑같은 파츠가 할당이 돼서 구속이 됐고요. 여전히 변형 후에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듯 합니다. 완전히 똑같죠. 달라진 점 정말 없습니다. 이렇게 변형한 모습이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멀티 기믹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키트의 존재의 의미. 총 13개 이상의 파츠로 구성된 아주 작지만 옹골찬 설계입니다. 연결 조인트는요, 이 워즈의 멀티 기믹스의 규격에 딱 맞춰져 있는 이 부분, 규격에 딱 맞춰져 있어서 이 도트페이서라던가 이런 워즈 키트의 경우에 등에 다이렉트로 장착이 가능한, 잠깐 보여드리면요, 도트 블레이스라이저 GX2인데 이 등에 멀티 기믹색 슬롯이 있죠. 여기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다분히 워즈와의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나온 키트죠. 이 오딘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멀티 기믹색 슬롯이 없죠. 옛날 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엘시온이 커스텀 이펙트, 엘시온용으로 나온 커스텀 이펙트 중에 궁극이를 재현 가능한 커스텀 이펙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연결하는 방식 그대로 허리 쪽에다가 별도의 이 조인트를 연결한 뒤에 여기다 꼽아주는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익숙해지면 아주 편한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고정력이 신뢰가 안 가거든요, 당최. 자, 이게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아무래도 이 멀티 기믹색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구조는 변형한 후이기 때문에 변형을 아예 시켜놓고 한번 구경을 해보죠. 자, 이렇게 보면 눈에 잘 띄지는 않아요. 이게 붙어 있는 건지 마는 건지 잘 띄지는 않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무장 같은 거를 연결해주면 눈에 확 띈다는 거죠. 자, 여기다가는 리탈리에이터를 한번 연결을 해보고, 구멍이 맞는 거야 이게. 자, 리탈리에이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이쪽에는 GP5K 한번 연결을 해보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무기를 끼우는 각종 이 그립이라고 해야 할까, 이 슬롯 부분은 탈착이 가능하고요. 이 높이를 조정해서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끼울 수 있고, 각도도 물론 조절 가능하고요. 약간 삐딱하게 연결을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변형한 후에도 무장을 손파츠를 떼어 버렸는데도 멀티 기믹색이 있기 때문에 무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무장을 끼우는 이 멀티 기믹색의 슬롯 자체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골판 지정기 무장을 많이 접해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그립 부분이 네모나게 생긴 경우와 이렇게 둥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둘 다 활용 가능하다는 점. 모양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GP5K 같은 경우에는 그립부가 네모난 경우거든요. 그리고 리탈리에이터는 동그란 경우인데, 둘 다 지금 연결이 됐죠. 예, 둘 다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놀라운 활용성. 이 각부 조인트도 다 볼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도도 얼마든지 다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무기를 끼울 수 있는 이 슬롯은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요 안쪽에 볼관절이라고 해야 되나? 폴리캡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활용할 테만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저같이 커스터마이징을 매주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정말 고마운 고마운 구조죠. 뭐든지 끼워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체 쪽은 오딘하고 컬러 이외에는 전혀 바뀐 점이 없어서 여전히 뭐 무릎이 접히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이 필요한, 더 이상 하나가 더 나오진 않겠죠. 더 이상 나올 확률은 희박하지만 개선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웠네요. 네, 여전히 무릎이 접히질 않아서.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멀티 웨폰렉의 엄청난 활용성과 퀄리티가 본키트의 메리트와 가치를 모두 대변해주는 것 같고요. 뭐 커스텀 웨폰 같은 개념으로서 멀티 웨폰 렉만 발매해도 구매 수요가 제법 있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는 오딘 밀리터스의 리뷰였고요. 네, 이번에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커스터마이징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렸던 멀티 웨폰 렉
아주 커스터마이징에 좋은 단백질 보그머니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이 멀티 웨폰 렉을 가지고 또 개조를 해볼 건데, 멀티 웨폰 렉 이번주 커스터마이징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백팩 볼륨의 극대화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번 개조에 쓸 파츠는요, 지금 보이시는 도트 블레스라이저 GXT의 소체, 그리고 백팩의 날개 부분과 이 가운데 연결 부분, 이것과 도트 페넥스의 기수 부분과 창 부분, 그리고 도트 블레스 라이저의 날개 부분, 그리고 양팔은 될 수 있으면은 라그나로크 페이즈 상태에 크로가 달린 클리어 파츠 상태에 손을 끼워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스탠드를 이용할 거고요. 이 스탠드는 GXT의 스탠드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오늘 개조를 해볼 건데요.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멀티 웨폰 렉을 파츠별로 모두 분해를 하겠습니다. 산산조각 모두 분해를 해서 뭐만 쓸 거냐? 이 부분만 쓸 겁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만 쓸 거고, 안쪽에 좌우 암 부분만 준비를 해서 이거를 도트 블레스라이저 GX 대 백팩 이 연결 부분에, 이 부분에 원래 폴리캡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빼고 이 폴리캡 부분에다가 양옆에 이렇게 끼워 줄 거예요. 양옆에 끼워서 이런 형태가 되게끔 준비를 해서 일단 GXT 등짝에다가 달아주겠습니다. 달아주고 스탠드에 끼워서 스탠바이 시키고요. 이 상태에서 차례차례 덕지덕지 만들어서 붙이게 될 예정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거고요. 도트 블레스 라이저의 날개 부분하고 GXT의 날개 부분을 요 가운데 있는 총 부분을 조인트 삼아 가지고 연결을 시킬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요거를 한 세트 더 만들고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준비가 됐죠.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요 가장자리에 홈이 남게 되는데 양옆에 남죠. 요거는 몸통 쪽에 연결하고요. 이쪽에다 뭘 끼울 거냐면은, 자, 지금부터 상상을 하셔야 돼요. 끼우기 전에 이쪽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도트 블레스 라이저의 날개가 바깥쪽으로 오게.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는 왼팔을 껴야겠죠. 자, 왼팔을 망설임 없이 끼워줍니다. 잘 들어가죠.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한 세트 더 준비를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조합물을 각각 좌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모양을 잘 갖춰서 끼우는 게 중요합니다.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연결을 하시면서 툭툭 빠질 수도 있는데, 이게 규격이 다 맞는 거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끼우셔도 돼요. 다만 이게 무게 때문에 한쪽이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제가 뭐 중력을 거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요렇게만 보면은 얼추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날개 각도를 각각 다 조정을 해서 그냥 이 상태가 좋으시면 이 상태로 하셔도 되고요. 뭐 어차피 취향 차이니까요. 저는 날개를 쫙쫙 펴서 각도를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아예 띄어서 그냥 조절을 하죠. 천수관음처럼 각도를 조정해서 서서히 펴지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을 해서, 반대쪽으로 하는 게 나으려나? 어쨌든 자, 이쪽은 연결을 했습니다.
이쪽 연결하죠. 이제 마찬가지로 각도를 잘 조정을 해서 서서히 펴지는 듯한 형태로 자, 이쪽도 연결이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반에 이게 쓸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도트펜엑스의 기수 부분과 창 부분을 이 멀티 웨폰 렉에다가 연결을 할 건데요. 이걸 끼우지 않으면 얘의 역할을 다 못한 거기 때문에 이를 하나 주고 싶어서 굳이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상당히 껄끄럽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실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패스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주제가 백팩 볼륨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저는 하겠습니다. 파츠가 떨어져 나가도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또 떼고 그냥 아예 떼고 얘부터 연결하죠. 네. 등치 크신 분부터 일단 연결을 해드리고, 참 이게 속 편합니다. 이거부터 연결을 할 걸 그랬어요. 제 실수네요. 무게가 뒤로 갑자기 쏠리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100번을 떨어져 나가봐라. 내가 101번 끼웁니다. 저는 안정적으로 고정될 때까지. 자, 어찌됐건 고정이 돼서 디스플레이가 되면은 성공인 거니까요. 뒤쪽으로 무게가 지금 굉장히 쏠리기 때문에 날개가 막 처지는데, 다시 한번 각도를 조정을 해주고요. 그냥 납득이 가는 모습만 나오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무게가 굉장히 뒤로 쏠려서 이게 과연 스탠드에 세워질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일단 한번 세워보죠. 얍! 네, 세워졌습니다. 다행히도 세워졌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부서진 구석이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어찌저찌 완성이 됐네요. 지금 날개도 각도가 지금 하나도 안 맞는데, 일단 조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스탠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시간 관계상 날개 각도 조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된 모습이고요. 날개가 세보시면 알겠지만 총 10장이 됐는데, 원래 이 날개를 수평 방향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스트라이커 프리덤 같은 형태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정말로 무리였어요. 애당초 생각한 건 풀버스트였고요. 이 백팩이 너무 커져서 백팩 쪽이 좀 본체가 돼버린 것 같은데, 게다가 양쪽 끝에 팔까지 달아줬고, 어딘가 모르게 뭐 로봇대전 보신 분들이라면 휴케바인 떠오르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 머리 각도 조절하다가 또 심기를 건드렸죠. 건드리면 쓰러져 버리는 지금 밸런스 벨붕 지금. 저로서는 뭐 오랜만에 가감 없이 이것저것 막 달면서 모조리 한번 달아본 개조 같은데, 정말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네, 오랜만에 정말 가감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조인트는 모조리 한번 사용해본 커스터마이징이었던 것 같네요. 백팩이 정말 큽니다.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참 애로사항이 많네요. 네, 이번 주 커스터마이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오딘 밀리터스를 리뷰해 드렸고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소체 쪽을 보면 오리지널 오딘에서 컬러만 다른 바리에이션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본 키트의 진짜 본체는 이 멀티 웨폰 렉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활용도와 커스터마이징의 폭을 아주 무궁무진하게 넓혀주는 그런 퀄리티를 보여줬고요. 300엔이 추가된 건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원래 오딘이 1200엔이었고요. 이게 멀티 웨폰 렉이 추가가 되면서 300엔이 추가된 건데 멀티 웨폰 렉만 300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총하고요. 최근에 건프라 라인업에서 발매된 K9 도그팩 있죠? 빌드 파이터즈에서 나왔던 뭐 그게 제가 알기로는 800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뭐 부럽지 않을 정도로 활용성만 보자면은 뭐 그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준 키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오레기온을 리뷰해드릴 예정인데 미젤 오레기온은 제가 리뷰해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미젤 오레기온만 보여드리고 원래 본바탕 기체가 뭐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레기온을 리뷰해 드릴 예정이고요.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궁극의 프로토타입이라고 전해지던 코어 스켈톤 AX000 AX00이 있었죠. 야마노반이 그 중에서 초반에 아머 프레임이 아닌 커버 패드만 입힌 코어 스켈톤. 근데 그 상위 기종의 코어 스켈톤이 있었습니다. AX000 000인데 이 뼈대부터 남다른 LBX라고 할 수 있겠고요. 원래는 이 반일행들이 쓰기로 되어 있었지만 미젤이라는 불안당에게 강탈당한 뒤에 미젤 오레기온이라는 괴물로 재탄생한 뒤에 아주 할 일 없이 파괴되어 버리는 비운의 LBX였습니다. 1500대 가격인데 1500엔의 가격인데 그 가격대에서 그 웅장한 몸매, 변형 기믹 어떻게 재현했을까? 미젤 오레기온이 더 늦게 나왔거든요. 오레기온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 그런 점점 등등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판지정기 동영상 리뷰의 스트록스였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좀 더 알찬 리뷰 내용과 참신한 마개조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